이병헌의 상황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스튜디오에 지금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시죠? 이게 대변인 할 때 굉장히 바빴는데 네. 그래서 좀 나아질 줄 알았어요. 사표 내면. 근데 갑자기 출마 선언을 하게 돼가지고 예, 못지않게 더 아픕니다. 예. 또 이제 충남 지역이 또 충남이니까 충남과 예. 서울 또 왔다 갔다 하실 일이 지금 그럼요. 많을 테니까 그렇습니다. 예,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스튜디오까지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닙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튼 저는 시간이 많으니까 후보라고 시간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후보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아직 예비 출마 선언만 했지 예비 후보 등록은 하지 않았으니까요. 출마 예. 예정자? 그렇다고 봐야죠. 예. 오늘- 출마 선언자. 예. 오늘 인터뷰는 뭐 의원님이라고 호칭은 그러시죠. 뭐. 하겠습니다. 예. 네, 첫 질문을 제가 뭐로 할까 고민을 좀 했는데 막 그래서 뭘 조사하다 보니까 아주 재밌는 영상을 의원님 페북에서 그렇습니까? 예, 제가 예. 발견했어요. 일단 한번 보고 이야기를 어떤 나눠보겠습니다. 영상인가? 자, 영상 한번 보시죠. 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님 모시는 거 너무 지겨웠어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네, 파이팅. 네. 마지막 인사드리고 갑니다. 네.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동안 대표님 모시는 거 너무 지겨웠어요.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파이팅. 네. 재밌네요. 이게 재밌습니까? 저 진지한 영상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예. 볼 때 정청래 대표의 예. 건승을 기원한다는 이 말은 건승을 기원하는데 표정은 별로 진정성이 없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근데 저는 건승이란 단어보다 지겨웠습니다가 더 꽂혀. 그렇습니까? 근데 사실은 저 상황이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대표에게 인사하러 와서 안쪽에 앉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영상에는 안 예, 나오지만 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3시에 만나기로 돼 있는데 저는 빨리 대표한테 인사를 드리고 빨리 저 지역구를 가야 되는데 송영길 대표님하고 얘기가 시작이 되면 1시간쯤 걸릴 것 같아서 송영길 대표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먼저 인사 좀 드리겠다고 해서 네. 이제 나오는 길인데 예. 이게 그전에는 안 그렇더니 이게 마지막 2임 뭐 이런 인사를 하려니까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지겨웠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런 마음을 좀 숨기려고 제가 오버한 것 같아요 말이. 예, 수석 대변인 얼마나 하셨죠? 제가 212일간 했다고 그럽니다. 7개월간 한 것이죠. 그래서 작년 8월 2일 날 당 대표를 선출한 전당대회 이후에 8월 5일 날 수석 대변인이 돼서 어떻게까지 했으니까 212일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수석 대변인 하시면서 사실 기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셨는데 네.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혹은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저를 우리 기자님들께서 저거 고생한다고 늘 고맙다고 막 말은 그렇게 하는데 기사는 아주 매섭게 쓰잖아요. 조금 실수하면 막 하고 그런데 저를 친청 뭐 핵심 내지는 정청래의 최측근 뭐 이렇게 쓸 때가 좀 황당하더라고요. 황당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핵심 아니었어요? 공지를 돌렸습니다. 예. 저는 당의 수석 대변인이지 대표의 개인 대변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런 친청 뭐 이런 거 좀 자제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어느 한 계파로 분류가 되면 수석 대변인은 당의 공식 입장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해야 되는 임무를 가진 사람인데 아니 계파가 있지도 않지만 계파가 있다고 전제하고 저를 친청계라고 하면 제가 당의 입장이 아니라 친청계 입장을 얘기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기자들에게 권위가 떨어지죠. 제 말은. 그래서 제 수석 대변인으로서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기자님들에게 저는 친청계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앞으로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한 적이 있고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명청 대결 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기사로 써놓으면 재미있는데 아니
취임해서 1년도 안 된 아주 따끈따끈한 대통령이신데 그리고 인기가 막 치솟고 있는 대통령이신데 아니 거기에 반기를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미련 곰탱이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런데 또 기사는 뭐 당청 관계, 찰떡궁합 뭐 이런 미담은 안 쓰게 되잖아요. 어쨌든 비판을 하고 까야 이게 기사가 되니까 그래서 명청대결이라고 쓰는데 네. 그건 전제가 맞지 않다. 그래서 제가 기자님들에게 그래 기사 쓰는 건 좋은데 명청보다는 그건 성립이 안 되니까 차라리 친청과 반청이라고 하든지 친청과 비청이라고 하든지 그렇게 대결을 해줘라 라고 그 용어를 바로 잡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안 잡히고 명청 대결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데스킹이 실패했다. 그렇습니다. 자, 그 지난 금요일에 공식 출마 선언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근데 출마 선언 영상을 보면 그 영상 썸네일이나 예. 또는 그 이제 뒷 배경이라고 하죠. 뭐 네. 이런 거 보면 충남 대전 통합특별시장 출마 선언 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오타인 줄 알았어요. 왜요? 아직 통합특별시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아직 법 통과가 안 됐는데. 아니 우리 저 이병환 앵커님은 굉장히 부정적이시네. 인생관이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물 건너간 게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그날도 출마 선언을 하면서 분명하게 규정을 했어요. 네. 기자님들께 오늘 제 출마 선언은 예. 출마의 의미가 4분의 1 그리고 행정통합이 성사돼야 한다는 촉구가 4분의 3이다. 그게 이제 그 행정통합에 반대하는 충남도지사가 있는 충남도청 기자실이거든요. 아, 그쵸. 거기에 가서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반드시 통합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3월 12일 날쯤이 아마 3월 첫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3월 12일. 그렇습니다. 예. 같은데 그때까지 시간이 있다. 원래는 2월 말 임시국회 마지막인 3월 3일까지가 실질적인 데드라인으로 봤는데 그래도 이게 지역을 통합하는 이 법인데 명색이 그래도 최소한 여야 간에 합의로 통과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래서 3월 12일까지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놓고 국민의힘에게 이견 없는 찬성 당론을 가져와라라고 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그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말하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가능성이요? 네. 이런 때 50대 50이라고 하면 굉장히 재미없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성사의 가능성보다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약간 높습니다. 그러니까 성사될 가능성이 40,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60. 저는 뭐 그런 정도로 지금 보고 뭐 그것이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더 세게 노력을 하고 촉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50대 50으로 바꾸고 60대 40으로 결국 바꿔내는 과정이 12일까지의 과정일 거다. 사흘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게 뭐 1시간만 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토론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이미 토론은 다 됐고요. 근데 예. 키는 음. 김태웅 충남지사, 예. 이장우 대전시장 네. 다 국민의힘 소속 예. 현역 지자체장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는 지자체장의 찬성 여부와 그다음에 의회의 찬성, 그다음에 법 이렇거든요. 최소한의 요건이. 근데 지금 법은 준비가 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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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바로 1번, 2번 지자체장과 의회가 지금 찬성하다가 완전히 반대로 180도 바꾼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래도 아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을 통합하는 법인데 명색이 여야 합의로라도 통과를 돼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김태흠 지사와 이장우 시장의 입장이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현재로는 안 될 가능성이 60 약간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변할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사 제목을 또 박수현 행정통합 물 건너가 이렇게 또 뽑으시면 안 됩니다. 40대 60. 이 사안을 놓고 접촉해 보셨나 보군요. 아니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여야 물밑 접촉은 계속 원내 지도부 간에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도 장동혁 대표와 이걸 만나서 타협하자라고 제안했는데 응답이 없었던 것이고 원내 지도부는 계속 물밑 접촉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도 개인적으로 김태흠 지사와 이 문제를 가지고 장시간 2번이나 통화를 했죠. 그래서 김태흠 지사는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박 의원 정말 내 진심이다 이게 하나라도 특례를 더 얻어야 우리 충청도와 후손의 미래를 담보하는 거 아니냐 지속 가능하게
이게 진심이다라고 해서 제가 그것을 정청래 대표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김태흠 지사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진짜 진심은 원래 하려고 하는 거고 이건 전술일 뿐이다라는 그런. 아니 그랬더니 얘기가요? 정청래 대표께서 나는 그 말이 안 믿어집니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죠.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엊그제 기자회견할 때 저는 김태흠 지사님의 이 말씀을 소개하면서 진심이라고 믿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 기자회견에서.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게 진심이라 하더라도 때가 있는 것이에요. 배가 고프다고 다 지방이 그러지 않습니까? 지방 소멸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신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권한, 예산 이런 것들을 다 나눠서 좀 준 거 아닙니까? 밥상을 차려줬어요. 그런데 대구 경북과 광주 전남은 그래 이거라도 먹고 힘을 내볼게라고 받았습니다. 밥상을. 그런데 대전 충남은 고기 반찬이 없다고. 반찬 가짓수가 적다고. 밥상을 지금 안 받고 걷어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겠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김태흠 지사님의 그런 진심은 충분하게 인정해드리고 싶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어느 정도다. 밥상을 걷어찰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밥상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예, 예. 예, 밥상을 걷어차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제 이 문제는 여기까지 정도만 하고 예, 예. 그 충남도지사 도전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시죠? 예, 2018년에 제가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곧 당선이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가다가 갑자기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제가 예비 후보직을 사퇴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어느 인터뷰에 가도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할 거고 그냥 그 다음에 네. 가장 하시고 싶은 얘기가 많으실 것 같은. 네, 하지만 짧게 네, 그러겠습니다. 왜 이 시점에 박수현이 충남도지사 돼야 되냐? 네. 예, 이것에 대한 답변을 압축적으로 예. 해주십시오. 저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았습니다. 지방 소멸의 시대, 수도권 초과밀화의 시대에 매우 중대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이자 미래 전략입니다. 우리 후손의 생존 전략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언론은 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저보고 설계자라고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언론이 썼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설계한 사람이 정말 공적인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이거를 제대로 실행하는 어쨌든 국정기획위원회가 계획을 세운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대로 집행돼야 되는 이러한 공적 책임감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출마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예, 간절하게. 예. 5극 3특을 충남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런 비전과 정책 이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또 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근데 대신 유권자 입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거, 예. 예, 아마 짐작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전혀 짐작 못 하겠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떤 거 궁금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장 궁금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강금실이. 죄송합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관련. 강훈식 실장의 의문의 일패군요. 자, 그동안 이번 지방선거에서 충남의 핵심 포인트는 예, 강훈식 실장의 출마 여부였죠. 그렇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 그 출마 선언할 때 공식 예. 출마 선언할 때도 언급을 하셨어요. 예. 질문이 나와서 답변한 예, 것입니다. 예, 맞아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이심전 이심전심. 예. 예. 중요한 포인트인데 예.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영상을 보고 와서 이야기를. 아, 영상도 있습니까? 자, 영상 보여주세요. 또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해서 저는 계속해서 비서실장이 되기 전부터도 공사석 자리에서 다음 미래의 충남도지사는 강훈식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려온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된 이후에도 공중파 방송이나 또 유튜브 방송 등에서 현재 충남에 그리고 특히 대전 충남이 통합될 경우에 필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강훈식 비서실장이 가장 적합하다라고 저는 공개적으로 발언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가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이심전심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의 현 위치를 고려할 때 제가 어떠한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언론인 여러분께서 충분하게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예, 질문 예. 드리겠습니다. 네. 이심전심이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거꾸로 질문하겠습니다. 아 저한테. 앵커께서 질문을 정확히 해주셔야 됩니다. 이 오해가 있으니까. 자, 이심전심인데 네. 그건 답입니다. 그런데 질문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까? 아니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박수현의 지지 여부에 대한 질문입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면 출마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전날 저 네. 금방 보신 영상의 기자가 기자 질문한 게- 질문도 예. 출마 강훈식 실장의 출마 여부. 예. 지금도 앵커 질문도 출마 여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을 해서 이심전심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상대 후보 캠프에서 바로 논평을 내 가지고 뭐 대통령실 간판 파리를 한다. 맞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 양승조 전 충남지사. 예, 꼭 아. 그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뭐 다 기사도 나온 건데요. 상 뭐. 나오는데요. 아, 뭐. 그런가요? 예. 예, 그런데 하여튼 저는 분명하게 질문이 강훈식 비서실장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네. 이심전심이다. 그것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강훈식 실장이 안 나오는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의 이심전심을 이야기를 했더니 또 저 지금 그 캠프에서 이심전심으로 제가 무슨 지지를 가지고 이심전심으로 대답했다고 오독하신 거죠. 정확하죠, 제 설명이? 네, 질문은 출마 여부에 대한 것을 물었어요. 그런데, 강훈식 예. 실장이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심전심으로 지금 출마를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라는 답변이었다는 그 답변이었고 질문이 그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네. 박 의원님이 출마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 강 실장과 예. 혹시 네. 이심전심으로 상의나 교감이 있었나요? 아니 상의나 교감보다도 제가 출마 선언을 한다 네. 이제라고 강훈식 실장에게 통보했습니다. 아 통보요? 통보. 그렇습니다. 선언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언제 통보하셨어요? 하루 전인가? 하루 전에? 5일인가요, 그럼? 하여튼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하여튼 강훈식 실장이 뭐래요? 알았어 형 그러죠. 알았어 형. 예. 아니 그 이렇게 알겠습니다 형님 이렇게 할까요? 근데 이런 게 생각나지 않아? 형님 누나가 갑자기 소환돼 가지고 이놈의 대통령실과 니네들은 왜 자꾸 형님 누나를 거론하냐까 봐. 하여튼 예 그렇게 제가 비서실장님 제가 출마 선언을 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형님. 예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겸 네. 강훈식 실장은 네. 이번에 예. 대전 충남 통합 특별법이 통과돼서 통합시장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예. 안 나오는 게 확실한가요? 아니 그건 아까에서 제가 40대 60이라고 했으니까요. 네. 그 비율도 40대 60이겠죠. 예. 그러나 현재로는 현실적으로는 좀 어려운지 않나 이렇게 보고 그 이후에 청와대 3실장은 잔류한다라고 하는 그런 예, 뉘앙스의 예. 기사들도 나오고 예. 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의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미국의 그 협상 관련 내용들 후속 조치들 그다음에 지금 이란 전쟁에 대비하는 그 아주 여러 가지 구조적인 또 다각적인 이런 문제들 아주 종합 상황실이 되어야 할 지금 상황이잖아요. 대통령실 이런 상황실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출마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위치에 또 그런 직위의 엄중함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